증문즉답이라는 코너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는 뭐냐면 지금 뭐 이렇게 상당히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짧게 30초 내외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저도 이제 개업을 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개업 변리사들이 이제 뭔가 개업을 하고 나서 뭔가 처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 또 직원들은 어떻게 채용을 해야 되며,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많은 어려움을 듣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업 초기 이제 청년들의 개업 변리사들에 대한 지원, 그런 공약들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작년부터 개업 관련한 네. 창업 관련한 아마 교육들도 좀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회관이 신축이 되면은 그 회관의 공간에 네. 그런 창업을 준비 중인 회원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터실 내지는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초기 그 사무소들을 세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변리사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짧게 30초. 감사합니다. 네. 먼 지방에 있는 변리사들이나 뭐 이렇게 또 서울이라도 이제 좀 강남까지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있는 개업한 변리사들 같은 경우는 의무 연수를 받으러 오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뭐 공약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미 그 뭐 지방 회원들을 위해서는 연수 프로그램을 지방 현지에 내려가서 운영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지역별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사무소 주최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거점에서 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들을 더 좀 다양화해서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분납이나 이런 카드로 분납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할부죠. 할부 결제 방식으로 이제 회비를 납부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혹시 고려를 중이신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미 한번 저희 집행부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사안이고요. 네. 회원들의 어떤 회비 납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못한 이유가 현실적으로 이제 그 현금으로 회비를 납부할 적인 회비 수입이 온전하게 되는데 카드 납부할 경우에 수수료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네. 또 하나는 이 연회비를 일시납할 경우에 중간에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카드로 납부했는데 네, 맞아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또 환급할 건지 네. 먼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방안까지 고려하면서 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뭐 이제 모 후보는 지금 만약에 자기가 41대 변리사회 회장이 당선이 되면 회비를 다 변리사회 회장의 회비를 다 반납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 후보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받고 열심히 하겠다. 그게 좀 네. 정답이라고 봅니다. 금융에 대한 공약도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은 지식재산감정원이라는 원을 설립을 해서 이제 IP 금융을 이제 변리사회가 뭔가 주관을 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이 있으신데, 그럼 지식재산감정원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 지식재산감정원은 아마 좀 현재 어떤 이게 지금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서 지식재산권 업무에서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허뿐만 아니라 뭐 산업재산권 특허를 포함한 뿐만 아니라 저작권 분야까지도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거기에서 어떤 그 평가 툴 개발, 또 그 다음에 변리사회가 어떤 공인된 권위 있는 지식재산 감정원을 설립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어떤 기관이나 기업들로부터 업무를 수주할 수 있게 해서 네. 회원들에게 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그걸 통해서 아마 감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지금 현재까지는 엉뚱한 데서들 이런 지식재산 감정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가장 전문가들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변리사들이 이런 감정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좀 권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 성과 부분 중에 그 국유특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부 회원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140만 원이 상한선 아니냐,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은 좀 약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신 건 아닌데요. 착수금이 140만 원이라는 네. 얘기고요. 이제 일단 가이드라인 정해놓은 기본 착수금이 140만 원인데 국유특허 가이드라인의 그 3조 2항에 보면은 그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50%를 증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50% 140만 원이 50% 증액하면 70만 원을 증액하면 210만 원이 됩니다. 그 착수금이 그렇게 네. 210만 원까지 될 수가 있고 또 성사금도 착수금과 동일하게 하는데 그것도 동일한 조건에서 50%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사금 210만 원까지 하면 합계 420만 원까지 네. 좀 또 청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높은 네. 수준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공공기관들에서는 그거 착수금 이렇게 설정된 것만 갖고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취지는 잘못 이해한 겁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어떤 청구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140이 그 미니멈이란 뜻입니다. 상한선이 아니고. 태국은 정말 400만 원 정도? 말레이시아도 한 350만 원 정도인데 정말 저희 나라의 수가는 굉장히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이 정말 국유특허 가이드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뭐 이런 수가 개선에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해외 특허 대리인들 연구 용역 한 결과에서 나오지만 저희 대한민국이 IP5 강국임에도 네. 변리사들 출원했다는 보수 수준은 거의 네, 최하위 맞습니다.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특허 품질을 네. 높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용역에서 나왔듯이 기본 특허 출원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돼야 한다. 네. 그리고 OA 비용까지 하면 650 정도까지 돼야 실제로 변리사들 보수와 네. 여러 가지 물가를 고려할 적에 적정한 수준이 네.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년간 이렇게 40대 집행부 회무를 수행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있는지? 예, 지금 가장 보람된 거는 사실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변리사회가 번번이 후퇴했던 그런 변리사 제도의 어떤 개혁과 관련해서 변리사 시험에서 2차 시험 실무전형 폐지를 이끌어낸 것, 네. 불가능하다던 것, 어떤 어려울이란 것들, 패배주의에 우리가 좀 빠져있던 부분에서 중요한 성과를 가져왔고요. 영문 임장 규제 철폐한 것도 그렇고 어떤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변리사 원칙을 고수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람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지식재산 정책을 단순히 특허청 중심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전체 지식재산을 아울 수 있는 정책을 하려면 청와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구조에서는. 네. 그래서 청와대 지식재산 정책을 건의하고 국가의 전체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 개편의 어떤 논의를 제기한 것 그리고 그게 좀 시작이 청와대에서 받아들여져서 논의가 시작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된다. 그리고 변리사들의 어떤 위상과 역량이 이 정도로 와 있다. 네.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변리사회 회장이 기본적으로 자기 사무소 운영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소 살림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변리사회 회원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회원 여러분, 하여튼 지난 2년간 또 많은 활동을 했고 성과도 거뒀습니다만은 또 거둔 성과만큼 우리가 더 완수해야 할 과제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2년 동안 해왔던 어떤 활동력, 네트워크, 그리고 임원들의 팀워크와 헌신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또 한 번 더 선택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그런 부분에서 더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대한변리사 회장 오세중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세중 후보님과의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토론회 시간 동안 오세중 후보님이 정말 2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과 변리사회를 위해서 정말 끊임없는 노력과 성과를 이뤄내신 것을 저희 확인할 수 있었고 41대의 변리사회도 정말 잘 꼭 회장님으로 당선이 돼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타 오세중 후보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세부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밑에 나오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카카오톡 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선거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세중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